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 지난 5월 16일에 1분기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 중에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저희가 댓글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란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란에 저희가 그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 분기보고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좀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댓글을 좀 남겨주셔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저희가 좀 도움 드릴 수 있게 설명 좀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서 지금 세 종목 남겨주셨고요. 오늘은 마지막 RN2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 저희가 이제 영상을 못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오늘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리스에서 기업 탐방 보고서를 보실 수 있도록 멤버십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직접 다녀온 기업들에 대해서 탐방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탐방 보고서를 가지고 영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투자하실 때 좋은 기업을 발굴도 해야 되고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함축을 시켜서 탐방 노트를 작성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멤버십 서비스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서비스 가입은요, 여기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지금처럼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은 월 1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멤버십 서비스에 최근에 저희가 일진 다이아나 아비코 전자처럼 수익을 좀 거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장기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함께 같이 투자해 볼 만한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기업을 분석하고 탐방을 가는 이유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함께 조금 수익을 내고자 하는데 그동안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좀 어렵다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의 좀 도움을 받으셔서 그래서 함께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자 그런 취지로 특정한 종목을 투자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서비스도 앞으로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 RN2 테크놀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요. RN2 테크놀로지를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게 증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정보에서 여기 전자공시를 누르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이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N2 테크놀로지도 보시면 5월 13일에 분기 보고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N2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인지, 최근에 사업 내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개요인데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당 분기에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 내용은 지난 사업 보고서에 다 적혀 있으니까 여기를 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월 18일에 공시가 되었던 내용 아마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셔도 되고 분기 보고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개요를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는 201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다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RN2 테크놀로지는요. 이 단어를 좀 하나 기억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LTCC라고 되어 있는 일종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TCC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먼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LTCC는 영어 약자인데요. 네,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Antenn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 T,
그다음에 C 이거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LTCC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온 동시 수성 세라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세라믹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 소재가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응용 분야를 보시면은 무선통신, 엑스레이, 2차 전지, 무선통신, 그래서 무선통신 쪽으로 많은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간단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 R&D 테크놀로지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영상을 또 보셔도 참고가 될 만하니까 한 번씩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사의 소재는 전 세계적인 이동통신 부품 업체들에게 들어가는데, 국내 삼성전자, 에릭슨, 하웨이, 노케이, ZT 이런 기업들에게 동사의 제품을 공급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보호회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지금은 노트북이나 뭐 전동 공구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동사도 실질적으로 결국 이게 배터리의 일정 정도 부품이 되겠죠. 이 부품을 전기차용으로 공급하는 게 아마 근본적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아마 성장성은 제가 볼 때 이 2차 전지 보회로, 회사에서는 여기 보시면 REP라고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임베디드 프로텍터라고 해서 과전류와 과전압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중대형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트북이나 좀 작은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 줘야만이 좀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못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늘 누르시면은 항상 여기 보시는 재무상태표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작년 연말, 그러니까 21년도 연말까지 가지고 있던 현금은 39억이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2억으로 현금이 거의 40억 이상 크게 늘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 회사에서 늘어났다는 것들은 늘 좋은 일입니다. 돈이 생겼다는 것들은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 재무상태표에선 일단 제가 볼 때는 크게 무언가 숫자상 눈에 띄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쭉 읽어본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뭔가 숫자가 크게 변동이 됐거나 뭐 그런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연말 대비했을 때 지금 1분기까지 무언가 사업이 뚜렷하게 좋아진다든지 또는 그렇다고 뚜렷하게 나빠졌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유동부채는 작년 연말에 267억 정도였는데 지금 293억으로 30억 가량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좀 늘었는데 어디에서 좀 늘었을까 보시면은 우선 매입 채무가 좀 늘은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 16억에서 21억이니까 5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부채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가 한 5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한 7억 5천이었는데 지금 12억까지 역시 한 5억 가까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합산해 보면은 한 1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147억에서 150억, 한 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금융부채가 대략 46억에서 58억 정도로 한 2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부채가 좀 증가된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동부채는 좀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요. 37억에서 31억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 34억에서 27억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차입금은 뭐 장기 차입금도 있고요. 단기 차입금도 있는데요. 일단 단기 차입금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통상 이 장기 차입금이 줄어든 것들은 일단 뭐 1년 이상의 빌린 돈들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장기 차입금은 이제 뭐 기간이 좀 땡겨진 겁니다. 그래서 뭐 1년 6개월 남았었는데 뭐 1년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런 것들은 장기 차입금에서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돈을 갚아가지고 장기 차입금이 줄어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장기 차입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부채는 좀 305억에서 324억으로 거의 한 19억 정도 가까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좀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본과 부채의 총계는 747억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본과 부채 총계가 자산이라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747억이 여기 보시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 보시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본과 부채가 합쳐졌을 때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산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줄어드는 것들은 때로는 부채가 줄어들면은 좋은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보았을 때는 제가 볼 땐 작년 연말보다 올해 1분기 약간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부채 비율을 보니까요. 대략 한 76% 정도로 지난 연말 67% 대비 부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들은 어디서 늘었을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확정 급여 부채 뭐 이런 것들도 좀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부채가 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동 부채가 한 30억 이상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부채가 좀 증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우선 작년 1분기,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 매출액이 68억에서 47억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분기에 6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8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R&D 테크놀로지는 원래 실적 자체는 그래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인데요. 연간으로 볼 때 작년 3분기부터 해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억, 작년 4분기에도 마이너스 3억, 올해 1분기 마이너스 8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의 어떤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썩 실적이 무언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매출 자체도 작년 3분기부터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해야 될 것이 우선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영업이익도 감소를 한 게 안 좋은 부분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은 동사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비 어떤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매출이 감소가 되었는데 비용 나갈 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반대로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매출이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구조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뭐 영업 레버리지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결국 손실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언제 좋아질지 이거는 결국 매출이 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1분기처럼 최소 한 68억 정도 나와주면은 매출액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고요. 작년 2분기에 매출액이 8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영업이익이 18억이 나왔어요. 매출만 증가될 경우에 영업이익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수익이 일단 작년에는 2억 5천이었는데 올해 12억. 금융 수익은 이런 겁니다. 현금 가지고 있는 거를 예금으로 맡겨놔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금융 수익으로 잡히는데 대략 거의 10억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비용도 증가가 되었어요. 금융 비용도 작년에는 8억 5천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16억까지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결국 금융 비용은 8억, 금융 수익은 1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주 입장에선 좋습니다. 근데 역시나 비용은 주주 입장에선 좋지가 않아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증가가 되었는지 한 번씩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 주석사항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 수익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 수익해서 지금 늘어난 금액이 나오는데 이자 이익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 받는 것들이고요. 외환 차익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궁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단기 손익 및 공정가치 측정의 금융자산 평가 이익,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대략 11억 정도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분명히 이익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이게 뭔지는 좀 더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어떤 건가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회사는 단기말 금융상품 중에서 삼성증권의 MMW, 일종의 워런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MW는 머니마켓 랩이라고 해서 일종의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증권사에 CMA를 맡겨놓을 때 CMA 종류 중에서 이 MMW를 맡겨놓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삼성증권 MMW에 지금 넣어놓은 것 중에 일부가 단기 손익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주주분들은 그 IR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제가 볼 때는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지금 1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손실입니다. 11억 정도 손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그게 바로 주주인데요. 이 주주에 관한 사항들을 반드시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변동 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 습관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분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이효정 대표이사가 회사를 창립을 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보시면은 회사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는 작아서 그렇죠. 무언가 사기를 치거나 그럴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알짜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관심도가 없을 뿐이고요. 동사가 만들고 있는 이 소재를 기반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5G 이동통신 쪽이 아니고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니까요. R&D 테크놀로지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해 보시고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가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모르게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튼 R&D 테크놀로지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당장 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개선의 여지는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주주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좋은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해 나가길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기업이 주가 상황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이 잘 되길 바라면서 제 영상을 통해서 분기 보고서를 읽어드렸는데 한 번씩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R&D 테크놀로지 기업 분석 간단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이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아보시고 또 공부해보시고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